안녕하세요. 기술사 채널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축하해드릴 일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심현소우로님인데요. 이번 117회 1차 합격하셨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번에 이제 이상한 질문을 하였는데, 제가 좀 친절히 댓글을 달아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또 고마운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이상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용기 내어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차 준비도 잘 하셔서 꼭 한 번에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는요, 서브노트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볼 건데, 이와 관련해서 그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관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서브노트 작성 요령이나 또 구체적 예시를 들어줄 수 없는지 이렇게 문의를 주셨고요. 또 이렇게 키워드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키워드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키워드란 말 자체는 알겠는데 어떠한 키워드가 중요한 건지, 또 키워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번 영상은 키워드 선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서브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기술사 준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제12편 중요 키워드 선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브노트로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키워드로 하는 것은요, 어떤 사전적 의미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뉘앙스적으로도 키워드가 뭔지 그 느낌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자, 키워드는 주된 사상이나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키워드가 기술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기술사 시험 준비에 있어서 키워드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키워드란요, 채점의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단어나 용어, 그리고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예전에 저희 영상 제10편 기술사 준비의 기본 방향성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 있죠. 첫 번째, 고도의 전문 지식, 그리고 실무적 경험의 입각, 그리고 응용 능력,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요, 키워드와 가장 좀 밀접한 관계가 큰 부분은 뭐냐면 고도의 전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고도의 전문 지식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객관적인 그 지식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그게 이제 채점의 기준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는요, 채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채점의 근거가 되지만 채점의 전부는 아니에요. 자, 어떤 문제를 풀 때 뭐 해당되는 키워드를 다 쏟아냈다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은 어떤 채점의 근거에 의해서 점수를 받겠지만, 또 다른 채점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또 얼마큼 이렇게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1교시는 용어형 시험입니다. 즉 답안의 분량이 조금 짧게 작성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자, 그런데 2교시, 3교시, 4교시는 조금 답안을 길게 작성해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1교시가 다른 교시들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대부분 그렇거든요. 물론 2기에서 4교시까지 시험 중에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좀 1교시가 상대적으로 잘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1교시는 용어형이라고 했잖아요. 자, 용어형은 그런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수반되는 키워드들을 잘 이렇게 나열하고 작성을 하면 그만큼 채점 기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선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키워드 선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역을 좀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 기술 이론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응용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나눈 건 제가 좀 임의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눠봤거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자, 기술 이론 영역의 키워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초과학 부분, 그리고 학설이나 정설에 관련된 그런 용어, 그리고 원리나 법칙에 대한 키워드,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과거에 이론으로서 다 증명이 되어 자료로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키워드를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아주
이 부분은 용이합니다. 수험 서적을 참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 기출 문제로서 반복되어 왔거든요. 따라서 수험 서적이 가장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수험 서적에 있는 키워드를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동영상에서 활용되었던 연소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가져와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연소의 정의와 3요소, 4요소에 대한 키워드를 볼게요. 자, 정의는요, 가연물, 산화반응, 빛과 열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3요소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4요소는 여기서 연쇄 반응이 추가로 이제 키워드가 주어집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이론으로서 정립이 된 부분이에요. 따라서 수험 도서에 각 동일하게 이렇게 키워드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채점의 기준이 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된 키워드는 이렇게 숙지하고 있다가요. 자, 연소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이러한 키워드들을 꼭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문장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어떤 그러니까 채점의 근거에 의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송전선로의 선로 정수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전기기사 기출 문제인데 객관식입니다. 자, 답은 일단 리액턴스인데요. 자, 리액턴스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는 선로 정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떤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이론으로 정립된. 자, 그러면 이제 기술사 문제를 볼게요. 전력 케이블의 정기적인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즉 선로 정수에 대한 문제거든요. 개요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선로 정수의 구성 요소로는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가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까 객관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키워드는 이 네 가지거든요. 자, 이 네 가지가 이론으로 정립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또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러한 그 선로 정수는요, 전기적 특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실무적인 키워드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또 이러한 그 계산을 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뭐가 있냐면 뭐 계전기의 정정, 단락 전류의 계산, 이상 전압 발생 계산, 유도 설계,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키워드들을 별도로 이렇게 좀 추려보면은 간략한 이 분량의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즉, 이 선로 정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어 있다면요, 그냥 이 키워드만 가지고도 어떤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키워드가요,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동일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유사한 용어를 이렇게 범위에 들면 또 그것도 하나의 맞는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길에서 정말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오랜만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을 때 갑자기 상대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또 별명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자, 별명이 생각날 때가 있고요. 자, 별명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상대방의 어떤 뭐 특징이나 뭐 이미지 이런 거는 생각이 나겠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시험을 치실 때 갑자기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키워드가 생각나지 않으면 유사 용어라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자, 유사 용어마저 생각이 안 나면 해당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이라도 작성을 해서 꼭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점수를 또 최대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술 응용 영역의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기술 응용 영역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 자, 신생 기술 용어, 새로운 트렌드 용어, 그리고 시사 이슈, 정책 변경 등에 대한 용어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은 과거부터 정립된 그런 이론이 아니고요. 새로 생긴 그런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키워드를 찾느냐? 예, 신문이나 또 학술지, 그리고 기술 동향지에서 새로운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키워드를 뽑아내시면 돼요. 자, 논문이나 기술 기고문에서 사용된 용어. 자, 이러한 용어는 키워드로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학술지, 기술 동향지 등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채점의 기준이 되는 키워드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16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태양광 발전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 REC 가동치를 개정하고 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문제가 좀 길죠? 자, 하나 살펴보면 2018년이란 말이 보여요. 자, 그럼 이러한 문제 전반적인 것은 2018년 이전 수험 서적에는 이제 내용이 없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키워드를 했어야 될까요? 예, 물론 이제 기출 문제를 위주로 서브노트를 만들어 반복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기술 동향지라든지 어떤 신문이나 이런 관련된 시사적인 부분도 꾸준히 보면서 이렇게 서브노트에 이제 첨삭하고 업데이트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문제를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 용이했을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자, 기술 관련 소식지나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 등에서 이 해당 내용이 다뤄졌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하나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이 내용의 어떤 키워드를 살펴보면, 자, 화석 에너지 발전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발전 연료를 전환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이제 키워드는 세 가지로 뽑을 수 있겠죠. 화석 에너지 발전원, 신재생 에너지원, 온실가스 감축.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뽑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로 사용되겠죠. 자, 기술 응용 영역에 있어서 저 키워드에 대한 좀 추가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빅데이터.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이제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빅데이터가 등장할 그런 당시에 논문이라든지 학술지에 보면은 어떤 생성 속도, 형태의 다양성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이제 키워드로서 이제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최근에 뭐 경제 관련 뭐 신문이라든지 그런 또 기술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블록체인도 보면 그 분산 원장이라든지 탈중앙화, P2P 네트워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이제 어떤 인정이 된 이론이니까 키워드로서 이제 근거가 있겠죠. 자, 어떤 연구를 하고 논문을 작성을 해서 그 결과물이 학술지나 논문지에 실리게 되면요, 거기에 사용된 용어는 이제 키워드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논문 등에 처음 사용된 용어는 학술지나 언론에 차용되고요, 또 참고되어 전파하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참고 문헌이라는 이런 그 말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전파하게 되는데, 이렇게 재사용되는 용어가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는 이제 수험 서적과 마찬가지로 채점의 근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타당한 어떠한 근거물이 있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공인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논문이나 학술지에 발표된 그런 용어들이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부터는 효율적인 서브노트 작성 요령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질문사항이나 소감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